35쪽의 19번 오른쪽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px를 x-3분의 1로 나누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a, b, c, d의 값을 써놓으시오. px를 x-3분의 1로 나눴으니까 여기 a에 뭐 들어가야 돼요? 3분의 1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게 0이 되는 값, 아니 이걸 조립제법의 규칙을 모르고 하고 있나요? 이게 0이 되는 값으로 당연히 나누는 거잖아. 그럼 내려오죠? 곱해 올리면 1이 되고 더해 내리면 b는 0이 되고 다시 곱해 올리면 얘는 0이 되고 더해 내리면 6이 되겠네요. A, B, C, D는 이렇게 보이시네요. 그리고 2번 이렇게 정리을 하면 1번에서 식은 px가 x-3분의 1로 나누면 몫은 3x 제곱 플러스 여기는 없죠. b 그러니까 0x인데 0x는 생략하면 6 나머지 4. 근데 이거는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건 거고 이걸로 나눴을 때 묻지 않습니까? 얘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3을 강제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뒤쪽에서 3을 끄집어내서 끄집어낸 3을 여기다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분배되면서 3x-1이 될 테고 여기서 3을 빼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죠. 네, 또 질문요? 네.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답니다. 항등식 문제 변형식인데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무슨 말이 많이 써있긴 한데 여기서부터가 문제 포인트입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항상 지나는 점. 이건 뭐에 대한 항등식이죠? 이거 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함수냐, 점의 좌표냐, 등식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따로 모으시고 그걸 는0 만든 다음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여기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 곱하기 k는 0이 될 거고 0에다 0을 더하면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k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k 앞에는 개수,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모은 다음에 각각 0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아봅시다.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아직 k가 정리가 안 돼 있죠.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x를 이렇게 분배하면 2xk라고 쓰도록 할게요. k가 문자로 여기서는 k가 문자 형태로 보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k 플러스 3 한 다음에 저 y도 1로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k만 문자고 나머지 다 숫자 취급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k가 있고 여기가 k 있으니까 이걸 k로 묶으면 2x 더하기 2하고 여기 k로 묶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 여기 k가 없어요. 걔네를 전부 다 한 군데다 몰아넣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0 입골이 만들어졌네요. 여기는 입골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k값에 영향받지 않고 이 식은 늘 참여되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를 어디다 대입합니다. 똑같은 문제 같은 문자에 답을 구했으면 그거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 플러스 1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따라서 y값은 4 그렇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 y는 4를 이 k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기 위한 x값 y값이 됐는데 지금 그걸 점의 좌표를 이건 문제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잖아. 그럼 x좌표 y좌표 따라서 저 그래프는 마이너스 1,4를 항상 지나간다. k에 관계없이 늘 저 점을 지난다. 익숙하진 않으신 편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 번도 풀진 않았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정보만 알 뿐이지 사실은 뭐 이렇게 함수 문제란 말이 함수란 말이 나오면 왠지 함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점의 좌표
아니, 점과 항등식 무슨 관계 있지? 라고 해서 이게 매치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죠. 딴 거 다 잊어보시고 저 빨간색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k가 있는 거 없는 거 모은 다음에 각자 0 만드는 값을 찾아보니 x값, y값이 나오고 쟤를 점으로 만들려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점을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점의 좌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늘 말씀드리는데 설명 듣고 나면 알 것 같잖아. 근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질문할 때 내가 어디를 놓쳤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 설명 듣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훅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 다음에 또 틀립니다. 뭘 받아들이려면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내 거로 만드는 과정 안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과 또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거를 설명을 듣고 깨우치게 했으면 그런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훅 넘어가지 마시고. 네, 또 질문요? 12번. 12번. 다음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r-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나눗셈을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일단 식이라도 써야 됩니다. 식을 쓰면 반은 한 겁니다.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말이 안 나와있죠? 그냥 qx라 씁시다. 나머지는 rx 이렇게 썼어요. 근데 r-의 값을 구하죠? 저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마땅히 뭐가 없어요. 아니 r-의 값을 구하라니까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건가? 마이너스를 대입했죠? 0 아니 2의 9제곱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의 q1 더하기 r1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r1의 값을 알고 싶은데 얘가 안 지워지잖아. 그렇지?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저 rx를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rx를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웬만하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 다루면 저렇게 rx라고 쓰지 않아. 그냥 표기를 간단히 해서 rx라고 쓰는 거지. 관계식을 풀 때 저렇게 rx라고 쓰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라고 항상 잊지 마. 뭐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를 신경 써야 나머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없으면 얘도 안 되는 거야. 나누는 식과 나머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니까요. 따로따로 아니야. 나누는 게 2차식이니까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그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못 쓰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이렇게 못 쓰는데. 두 번째,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x-1로 인수분해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는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2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그럼 이 전체를 0 만들 수 있는 값이 2개가 필요하다고, 2개가.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럼 보이잖아. 얘가 0이 되려면 이게 0, 이게 0. 그럼 x는 0 아니면 1.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하는 거죠. 문제는 항상 뼈는 뻔해, 이런 식은. 말했지만 이 교재가 그렇게 난이도 높은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뻔한 것만 나와요. 너무 어렵거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아. 그럼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이 식에다가.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이거 바꿔 써야 되겠죠? 이제 지금 여기 쓴 대로 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9제곱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x, 나머지 ax 플러스 b. 여기다가 x에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좌변은 1의 9제곱 1은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지워지고 여기다 0 대입하면 b. b값이 나온다 그냥 바로. 두 번째 x에 1을 대입합시다.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2의 9제곱 우변은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어차피 다 지워질 거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b가 얼마였어요? 1. 여기다 1 썼어요. 그래서 a는 2의 9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할까요? 잠깐만 좀 이따 갑시다. 네. 네 번째 r-1의 값을 구하시는데 rx가 누구였나요? 이제? rx는 네, a 대신에 2의 9제곱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b 대신에 플러스 1 대입하고 따라서 이제 r-1의 값을 구하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2의 9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분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분배 마이너스 2의 9제곱 분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그쵸? 네. 그럼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12 플러스 2 마이너스 510 2의 10제곱이 1024 아니 그쵸? 1024 그걸 2로 나눈 값이니까 512 그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또 질문이요? 여기 잘못 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또 질문 없나요? 다 됐습니까? (37페이지) 7번이 됩니까? 이걸 했나요? 37페이지 7번 했나요? 설명했어요? 아니요,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이게 질문이 안 나온다고? 자, 다음 식을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을 qx 이거 했나? 자, 다시 할게요. 했어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해서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가 된다고 문제 써있죠?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쓰고 몫을 qx라고 할 때 r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아니 q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요. 이게 얼마인 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여기서 끝을 잘 봐야 되는데 이 4차식을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목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안 나와 있잖아. 나머지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야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야. 이 뭐로 해석해야 돼 이 문제는? 나머지가 그러니까 목만 나와 있잖아. 몫이 qx입니다. 나머지는 말이 없네. 말이 없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모른다는 뜻이야. 아니 이거는 뭐 안 배운 거니까 여러분이 개인 생각을 한번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거니까.
이런 말이 없으면, 나머지에 대한 말이 없으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언급만 안 돼 있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급이 안 된 겁니다. 나누어 떨어졌으면 당연히 나누어 떨어졌다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몫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머지를 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누어 떨어졌으면 나누어 떨어졌다고 꼭 언급을 합니다. 이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머지 말을 안 했어. 그럼 없는 게 아니야.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여러분 문제 풀 때 다음 주어져 있는 f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그럼 몫에 대한 말이 없지. 몫에 대한 말이 없으면 그냥 몫이 없는 거야? 아니잖아. 몫에 대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몫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나머지에 대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가 0이라고 말한 건 아니야. 나머지 없다는 뜻은 아니란 뜻이야.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야. 그럼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저희는 R값 구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되죠? 고민할 거야 이게? 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야지. 아니 지금 이 정도 풀었으면 이제 대충 딴 건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감이 잡혀야 되잖아. 어차피 R값 구하려면 QX 필요 없고 QX를 날릴 식은 앞에 있는 게 0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거 0 만들려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4제곱,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아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R. 따라서 R은 0. 나누어 떨어진 거네. 아니,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안 쓰면 되죠. 그거는 계산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졌다고 알았고, 우연일치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1이나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괜히 뭐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아, 거봐. R은 안 썼어도 돼. 말 없으면 안 쓰는 거야. 다 아니라고. 이 문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답이 R이 0 나왔을 뿐이지, 이건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0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자, 이제 남은 거는 Q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니. 일단 써야 되지 않을까요? QX를 X-로 나누면, 몫은 Q'X로 합시다. 다른 몫일 테니까. 나머지, R. 위에 있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를 R1이라고 합시다. 아래는 R2라고 할게요.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식 쓰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알아야 돼. QX를 X-로 나누라는 뜻은 이게 0이 된 X값으로 대입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라고? X1 대입해. 이거 0 만드는 거지. 그럼 다 없어져. 그래서 나머지 R2의 값은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Q1인 거예요. Q1.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Q1의 값을 구하면 돼. Q1은 어디서 구하지? Q1? Q1은 여기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Q1 구하는 겁니다. Q1 구하려면 X에 강제적으로 1을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X에 1 대입하는 거야. 이 식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2. 선생님 0이 안 됐는데요? 0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Q1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Q1. 나머지 R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없어진 거겠죠. 그럼 다 됐네요. 이 Q1의 값이 4이므로 따라서 Q1의 값은 2가 된다. 네,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나머지입니다. 자, 설명 한번 했으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말고 일단 식을 쓰세요. 식을 쓰는 걸 자꾸 두려워하지 마. 나머지 정리나 나눗셈에 관련된 얘기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식을 써놓고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식을 썼어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눠. 몫은 qx래. 나머지 말이 없네? 나머지 말이 없으면 나머지가 0이라서 안 쓴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거라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나머지 정리나 나눗셈 관련된 문제 중에 뭐 몫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문제 꽤 많잖아. 몫 말 없고 그냥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몫을 말을 안 하면 몫이 없는 거야? 몫이 없으면 0인가? 몫이 0이면 나눌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몫에 대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몫이 0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거야. 이 나머지에서 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야 나머지가 0이라서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거야. 있는데 그냥 말을 안 한 거야. 이 R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된 X를 대입했더니 R값이 0이 됨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지워졌어요. 이 부분은 없어지더라. R값이 0이 되므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여기서 식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QX를 X-1로 나누면 몫은 얘랑 똑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 Q'X하고 나머지가 뭡니까? 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가 0이 된 X값을 관계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Q1의 값은 R. 내가 구하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은 Q1의 값을 구하라는 뜻인가? 강제로 여기다 다시 위에다 올려놓고 X에 1 대입해서 Q1의 값을 Q1을 원한다는 얘기는 X에 무조건 1 대입하라는 강제적인 조건이에요. 명령이야, 명령.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Q1을 구하려면 X에 무조건 1 대입해야 돼요.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4.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했더니 2, Q, 1 됐네요. 양변 2로 나누면 Q1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거죠. 아셨죠? 식을 쓰고 하면서 천천히 문제 조건에 맞도록 쓰시는 겁니다. 질문이 안 나와서 설명드렸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뭐 여기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바보인 상태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왜 질문 안 합니까? 저거 네 나눗셈을 그냥 해서 푸는 아, 나눗셈을 그냥 해서 네, 뭐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반식 많이 보던 거죠.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연산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연산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을 전개하면 왼쪽이 돼. 오른쪽에서 나온 식을 전개하면 왼쪽이 되고 전개하면 왼쪽이 되고 전개하면 왼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항상. 왼쪽을 전개하면 오른쪽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곱셈 공식은 쉽다고 그랬잖아. 그냥 전개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전개할 때 약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좀 전개가 쉬워진다는 것 뿐이지 뭐 전개 공식을 몰라도 그냥 무턱대고 막 전개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얘는 패턴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보다 인수분해가 좀 더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1번은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식을 전개하면 왼쪽 식이 나오는데 만약 식의 구조가 저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 4x제곱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3yz 플러스 2zx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보면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4x제곱은 2x의 제곱이고 9y 제곱은 3y의 제곱. 집중하라고! 새끼들이 놀러 왔어? 너 이거 알아? 칠판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임마! 자, 얘는 2x의 제곱, 9y는 3y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랑 얘랑 둘이 곱한 거예요. 6xy.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랑 얘랑 곱한 겁니다. 거기다 2배 한 거겠죠? 얘랑 얘랑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는 12xy가 되고 여기는 6xy가 되고 여기는 4zx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한 값 6xy의 2배 6xy의 2배 6xy의 2배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값 3yz의 2배 얘랑 얘랑 곱한 값 2zx의 2배 이렇게 식이 정확히 맞춰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더한 식의 전체 제곱이라고요. 자, 이렇게 이쁘장하게만 안 나와. 식이 이렇게 딱 누가 봐도 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라고는 안 나온다고. 그러려면 식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얘랑 과연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눈치껏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는 대부분 다 틀에 맞춰져 있는 것만 시험에 출제하지 틀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걸 인수분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인수분해하면 문제가 안 나와. 그럼 나와 있는 식을 보고 항의 개수라든지 항의 배열이라든지 혹은 차수를 보고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중에 뭐랑 많이 가깝겠구나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만 주진 않지. 안 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되는 걸 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뭐 아까 말한 이런 거 같은 케이스도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6yz 플러스 4zx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이 3개가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최고차항이 2차잖아. 이걸 봐서는 2개씩 짝지고 곱한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게 생각해보면 항이 3개 덧셈의 전체 제곱식이고 2개씩 짝지어서 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여기 이 공식 중에 후보군을 잘라내는 거야. 말도 안 되고 3차가 안 나왔으니까 3차도 안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고 3차 안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고 후보가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서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내가 뭔가 문제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은 다 익혀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 이 전부 다 공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잘라낼 걸 빨리 잘라내고 내가 뭐를 취할 수 있는지 그 공식을 빨리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 되는 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이쪽 파트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라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구조라는 얘기는 전창의 세제곱이 돼 있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창의 세제곱이 됐고 또 다른 어딘가에 또 세제곱이 돼 있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3a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3ab를 묶어놓고 다시 a 플러스 b 이런 꼴로 근데 이걸 ab로 보냐 말고 네모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의 세제곱 또 다른 식의 세제곱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네모 세모 가로 네모 더하기 세모 이런 꼴로 돼 있으면 이 식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걸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3ab 여기서 마이너스 3abc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런 차이점. 부의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3번 공식. 자, 이거는 그때 곱셈 공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A3차, B3차를 크게 2개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받고 3 내려고 앞뒤 곱해주고 앞뒤 더해주고 이거는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을 변형한 겁니다. 이게 항을 이항해서 곱셈 공식 변형식을 만들어낸 거고 똑같은 이 식을 구하는데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 아니고 인수분해 식이 있어요. 인수분해는 3차를 떼는 거야. 3차를 버려. 그럼 A 플러스 B가 남아. 근데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는 곱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이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식의 제곱. 얘네들을 곱한 값의 부호 반대. 끝에 있는 항의 제곱의 합.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패턴을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크게 2개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 곱셈 공식으로 쓴다면 곱셈 공식 변형을 쓴다면 3차를 떼. 그럼 A 빼기 B가 남아. 근데 3차를 만들어야 되는 건 전체 세제곱을 쓰는 거예요. 곱셈 공식이라 바로 이어서 가로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다음에는 플러스가 오고 3이 내려오고 앞뒤 숫자 곱해주고 이 가로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쓰시고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곱셈 공식을 할 게 아니고 식을 곱의 개념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3차 떼고 A 빼기 B를 쓰시는데 바로 이어서 가로를 쓰시고 앞에 있는 항을 제곱시키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부호를 반대로
플러스 AB를 쓰고 뒤있는 항의 합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또 3번 공식은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해해서 푸시면 되고 4번 공식은 이게 유달리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 안 나오냐면 워낙 이게 차수도 높아야 되고 항도 많아야 되고 조건도 많아야 돼요. 내면 애들이 금방 눈치도 채지만 요즘은 교과에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서 연습도 잘 안 되거지와 나오면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랄까 좀 약간 피해 다녀. 언제가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연습하지 뭐. 이 위쪽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형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하기 싫어도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저절로 실력이 좀 나아지는데 4번, 5번은 생각보다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잘 안 써 애들이. 잘 안 쓰니까 실력도 더 잘 안 늘어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4번은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항에 3차식인데 그게 항에 3개씩 있는 거는 얘가 유일해요. 다른 공식 보세요. 3차식이 위에 있게도 있고 얘도 3차식 있긴 있어요. 근데 항이 3개씩 나오진 않아. 기껏해야 2개, A, B 에 관련된 식이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이렇게 항이 3개씩 나오진 않기 때문에 3차식인데 항이 3개씩 물어보는 식이 나오면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그게 좀 위안인 거죠. 아, 그래도 어떤 건지 알겠네. 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일단 식은 이렇게. 왜 이렇게? 이유는 없다고 그랬죠. 저걸 전개하면 왼쪽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반대로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떼고 이것도 외우는 패턴이 3차 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치고 앞에 거 제곱 B 제곱 C 제곱 한 번씩 다 제곱시키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값에 빼기를 붙이는데 2배가 아니라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2배가 아니고 그냥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요.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로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2a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2c제곱을 c제곱 더하기 c제곱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얘랑 얘를 짝짓는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제곱 하나, 여기 있는 c제곱 하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c를 묶으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수분해,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최근에. 여기 b 하나, 여기 b 하나, 여기 c 하나, c 하나,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bc. 따라서 마이너스 bc가, b-c가 두 번 곱해지니까 b-c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다음 남아있는 여기는 c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ca 하나, 여기는 a제곱 하나 묶으면 플러스 c-a의 제곱. a-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곱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인수분해 돼서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데 문제는 식이 없던 2를 곱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서 원식과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다 2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완전 제곱식의 3개 합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2분의 1이 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분의 1을 여기다 가운데 끼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보냈더니 이러한 식이 나온 거예요. 2분의 1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3개 합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식을 전개하면 왼쪽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더 빨리 외우거나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자주 눈에 익히셔서 아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그냥 스스로 파악을 하고 연습량을 여러 번 반복되는 거 연습을 통해서 필요하면 뭐 이면제 같은 거 펼쳐놓고 연습까지 펼쳐놓고 자꾸 공식을 쓰세요. 곱셈 공식 전개도 해보시고 전개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묶으면 아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됐구나 라고 자꾸 손에 익을 때까지 풀어야 이게 익혀지는 거지.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딱 봐봐. 이게 잠깐 몇 번, 한두 번 써본다고 이게 네가 과연 이 공식을 익혀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수십 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고 안 되면 책 찾아보고 또 연습하고 또 하다 막히면 또 책 찾아보고 또 연습하고 그래와서 또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따로 이면제다 연습 복사하고 계속 쓰고 반복학습이 필요한 단원인 거니까 그 반복습을 선생님이 대신 해드렸으면 좋겠죠.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 좀 신경 써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한 뭐 연습 문제를 만약에 아까 2차는 아까 했으니까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저런 겁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무슨 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일단 3차가 나왔네. 일단 3차가 나왔잖아. 그럼 3차식을 떠올려야 돼요. 3차가 나왔던 식. 그 중에 조합을 찾는데 얘는 그럼 뭐의 세제곱이냐면 2x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딘가 3차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얘는 3차 아니야? 얘도 3차 아니야? 얘도 3차 아니야? 3차가 아닌데 이거 우리는 차수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세제곱을 찾는 거라고. 얘는 세제곱식이 아니에요. 얘도 세제곱식이 아니고 얘는 세제곱이 돼. 3의 세제곱. 혹시 그럼 이런 모양인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럼 가운데는 이게 플러스니까 3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항의 개수는 정확히 4개가 맞는 것 같은데. 맞나?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되려면 3 곱하기 이게 a 이걸 a로 보는 거죠. 2x를 2번 곱합니다. 그럼 4x 제곱. b 이게 b죠.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본 거니까 곱하기 3.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오네요. 3, 40에 3 곱하면 36이고 x제곱 맞네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a가 2x 곱하기 b제곱 b가 3인데 그 3을 제곱한 거니까 9 곱하면 3이 6, 6, 9, 54x 곱해진건 맞네요. 정확히 딱 들어갔네.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는 놈이니까 얘도 a, 2x와 b, 3을 더한 다음에 전체 3번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말했듯이 처음부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 자주 보고 자주 익혀서 저런 꼴일 수밖에 없겠지라고 미뤄 짐작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문제. 너무 플러스만 하면 재미없는데?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27의 y세제곱 마이너스 1.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딸랑항이 2개야. 근데 누가 봐도 이건 3차식이잖아. 누가 봐도 3y의 세제곱이고. 근데 1은요? 1은 네 마음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몇 차가 됐든 간에 1은 거듭적으로 붙이기 나름이니까. 붙이시면 모양은 이 모양인가? 이 문제는 좀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곱셈공식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요구하니까 인수분해 되려면 3차 떼고 a 빼기 b.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하되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이 꼴에 맞게 쓰는 거예요. a를 3y로, b를 1로. 그럼 3차 떼고 3y-1 가로 앞에는 3y의 제곱 9y의 제곱 앞에는 3y와 뒤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y 부호 반대 플러스 3y 더하기 끝에는 1의 제곱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이 문제라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또 39번 같은 경우는 이 식이에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얘는 인수분해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선생님이라 말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굉장히 자주 안 나옵니다. 정말 굉장히 자주 안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이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이건 하지 말라고 해요. 나중에 딴 거 다 하고 나서 이건 나중에 해라 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주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안 나온다고 장담은 못해요. 또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또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딴 거부터 먼저 하세요. 딴 거 다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곁들여서 공부하셔도 사실은 뭐 순서상 상관없지만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이 패턴대로.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되냐면 81은 3의 4제곱이에요. x는 당연히 x 4제곱은 당연히 x의 4제곱일 테니까 3x의 4제곱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b는 가운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d를 먼저 보세요. 16은 뭐의 4제곱 형태로 가야 되니까 2의 4제곱 2의 4제곱 y 4제곱 얘는 2y의 전체 4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를 a로 보고 2y를 b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정말 그런 거냐고 그죠? 이거 제곱하면 9x제곱 이거 제곱하면 4y제곱 둘 곱하면 네, 딱 떨어지네요. 그 모양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는 a제곱 9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랑 얘랑 곱하라는 얘기예요. 3x와 2y를 곱하면 플러스 6xy 플러스 뒤에는 2y의 제곱 4y의 제곱 이건 똑같이 쓰는데 가운데 보고 얘만 반대로 쓰시면 돼요.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위에 보면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이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봐드리지 못하겠네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양이 많진 않아요. 양이 많진 않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많으실 겁니다.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집에 가서 계속 이 공식 외우시고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양도 얼마 안 되고 진도도 얼마 안 나왔지만 오늘 이번 주말은 이면지 깔아두시고 이면지가 막 새까매질 때까지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자꾸 반복적으로 공식 자체를 좀 암기하도록 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